이 이야기는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아침 6시 반, 김영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을 떴습니다. 78살의 몸이지만 철도 기관사로 평생을 살아온 그의 생체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죠. 작은 방 한쪽 벽에는 오래된 철도 모형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아내 미경의 흑백 사진이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영수는 중얼거리며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것이 조금씩 서글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곁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었어요.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나서 영수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일상이었죠. 마을회관 앞 평상에서는 이미 몇 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수야, 늦었네. 어제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영수는 장기판 앞에 앉았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믿음직한 이웃으로 통했죠.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묵묵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편함 확인은 하고 다니나?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며칠 안 봤네. 영수는 장기를 두다 말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편함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엔 편지가 올 일도 별로 없었지만 가끔 전기세나 수도세 고지서가 들어있곤 했죠. 우편함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몇 장의 고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낯선 봉투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봉투를 자세히 보니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영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글씨체는 분명히 아내 미경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그녀의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영수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정말로 미경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죠. 여보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수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제가 먼저 떠났을 거예요. 미안해요. 여보보다 먼저 가게 되어서 말이에요. 그동안 많이 외로웠죠? 제가 곁에 있어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민호 일이에요. 우리 아들과 아직도 연락을 안 하고 있죠? 제발 민호와 화해하세요. 그 아이도 여보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제발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민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5살인 아들 민호와는 10년째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생긴 갈등이었죠. 아버지는 항상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저는 제 꿈을 위해 살고 싶어요. 민호가 집을 떠나며 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 영수는 화가 나서 그럼 나가라.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소리쳤었죠. 그 후로 정말 민호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영수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민호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복잡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내가 너무 엄격했나?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철도 기관사로 살아오면서 규칙과 원칙을 중시했던 그였지만 아들에게는 그것이 억압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먼저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도 있고
민호가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영수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미경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 부자 간의 갈등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편지와 아들 민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친구들과 장기를 두면서라도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죠. 영수야,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잤나? 먼저 와 있던 이장이 물었습니다. 좀 그렇네. 영수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장기판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내의 편지와 민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아, 그런데 말이야. 옆에서 장기를 보던 최 노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 너네 민호가 서울에서 꽤 성공했다더라. 큰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한다고 하던데. 영수의 손이 장기야를 잡다 말고 멈췄습니다. 정말인가? 응, 우리 손자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다는데 신문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 신기술 개발한 걸로 상까지 받았다던데. 영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미안했어요. 자신이 아들의 성공을 함께 축하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라도 연락해보지 그래. 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쉽냐? 영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어떻게 먼저 연락을 해야 할지, 민호가 자신을 받아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장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다시 아내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보니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참 여보, 민호 생일 잊지 마세요. 2월 15일이에요. 그 아이가 어릴 때 제가 만들어준 떡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꼭 한 번 더 만들어서 먹이고 싶어요. 영수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2월 8일이니까 민호의 생일이 일주일 뒤였어요. 문득 민호가 어렸을 때 아내가 만들어주던 떡을 좋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 떡 정말 맛있어요. 6살 민호가 볼을 부풀리며 떡을 먹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미경은 민호의 생일이면 항상 직접 떡을 만들어줬었죠. 찹쌀가루를 반죽하고 팥을 삶아서 소를 만들고 정성스럽게 모양을 빚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영수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뒤적거렸습니다. 아내가 쓰던 떡틀이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그대로였죠. 내가 떡을 만들 수 있을까? 영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떡을 만들 때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지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생일에 아내가 만들어주던 그 떡을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울로 가서 민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를 풀고 싶었죠. 영수는 방 한쪽 구석에 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닐 때 썼던 가방이었어요. 오랜만에 만지는 가방에서 아내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서울에 가려고 해. 민호를 만나러 말이야. 영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 미경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는 내일 시장에 가서 떡 재료를 사기로 했습니다. 찹쌀가루, 팥, 설탕.
아내가 쓰던 재료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며 메모지에 적었죠. 손글씨가 떨렸지만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영수는 다시 한번 아내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미경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지난 10년이 후회되었죠. 민호야, 아빠가 잘못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서울 여행을 준비해야 했어요.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소원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하늘에서 격려해주는 것 같았어요. 영수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영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나서는 길이라 그런지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시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떡 재료를 파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수는 메모지를 꺼내보며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샀어요. 찹쌀가루, 팥, 설탕, 소금. 아내가 쓰던 재료들이었죠. 이걸로 떡을 만드시려고요?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아들 생일 떡을 만들려고 해요. 아이고, 효자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버지가 직접 떡을 만들어준다니. 할머니의 말에 영수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사실 효자는 아니었거든요. 10년 동안 아들과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시장에서 돌아온 영수는 본격적으로 떡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아내가 하던 대로 찹쌀가루에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반죽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반죽이 너무 질어지거나 너무 딱딱해지거나 적당한 농도를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아내는 늘 손으로 대충 만져보더니 이 정도면 됐다고 했는데 영수에게는 그 감이 전혀 없었죠. 팥 삶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삶아졌는지 알기 어려웠고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도 감이 오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반죽은 너무 질었고 팥소는 너무 달았죠. 에이, 이게 뭐야? 영수는 실패작을 버리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도도 쉽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반죽이 너무 딱딱해서 떡을 빚기가 어려웠죠. 오후가 되어서야 영수는 포기하고 잠시 쉬었습니다. 부엌은 온통 가루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그는 지쳐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했었지? 영수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영수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호의 생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떡을 만들지 못하면 서울에 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았죠. 차근차근 해보자. 영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가 떡을 만들 때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기억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물의 양, 반죽하는 방법, 팥 삶는 시간. 모든 게 감으로 하던 일이었지만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반죽도 제법 그럴듯해 보였고 팥소도 적당한 단맛이 났어요. 하지만 떡을 빚는 과정에서 모양이 엉망이 되었죠. 아, 이것도 기술이 필요한 거구나. 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맛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아내가 만들던 그 맛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정성이 들어간 맛이었죠. 그날 밤 영수는 민호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예전에 쓰던 전화번호는
이미 바뀌었을 테고 주소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민호가 다니는 회사 이름을 알아낼 수 있었죠. 큰 회사에 다니는구나. 영수는 인터넷으로 찾아본 회사 정보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들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그동안 아들의 성공을 함께 축하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다시 떡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반죽을 만들고 팥을 삶고 정성스럽게 모양을 빚었죠. 이제 좀 그럴듯해지는군. 네 번째 시도에서는 제법 괜찮은 떡이 나왔습니다. 모양도 예쁘고 맛도 아내가 만들던 것과 비슷했어요. 영수는 만족스러워하며 떡을 포장했죠. 민호야, 이제 아빠가 찾아갈게. 영수는 포장한 떡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서울로 떠날 준비가 되었어요.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넣고 아내의 편지도 함께 챙겼죠. 기차표를 예약하고 민호의 회사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어요. 민호가 자신을 반갑게 맞아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영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일 서울에 가요. 민호를 만나러 말이에요. 당신이 만들어주던 떡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성껏 만들었어요. 민호가 좋아할까요? 사진 속 미경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할 거야라고 격려해주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영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서울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그런지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죠. 간단한 아침을 먹고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했습니다. 여행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옷가지와 아내의 편지,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떡이 들어있었어요. 떡은 상하지 않도록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따로 포장했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영수는 아내의 사진에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기차역까지는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선 길이라 그런지 마을이 조용했죠. 기차역에 도착해서 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기차역 풍경이 낯설었어요. 예전에 기관사로 일할 때는 매일 봤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승객의 입장에서 보니 다르게 느껴졌죠. 서울행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 영수는 가방을 들고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기차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서울로 가는 거구나 하는 실감이 났죠.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주변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풍경을 감상했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서울에 아들 만나러 가요. 아, 그러세요? 오랜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응, 꽤 오랜만이지. 영수는 10년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얼버무렸습니다. 젊은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영수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역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영수는 그 분주함에 압도되었어요. 시골 마을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죠. 참 크긴 크다. 영수는 감탄하며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아 있었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민호의 회사가 있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영수는 메모해온 회사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민호의 회사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4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웠어요.
실례합니다. 김민호 씨를 만나고 싶은데요. 영수는 안내 데스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수입니다. 민호 아버지예요. 직원은 잠시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김민호 부장님께서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시라서 면회가 어려우시다고 하네요. 미리 약속을 잡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만나기 싫어한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럼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도 스케줄이 빡빡하시고요. 다음 주 정도는 되어야 시간이 나실 것 같아요. 영수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장까지 된 아들이 얼마나 바쁠지 이해는 되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죠. 회사를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민호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채 동료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게 우리 민호구나. 영수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당당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멀어진 거리가 실감났죠. 예전의 어린 민호가 아니라 성공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영수를 알아보지 못한 채 택시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죠. 그날 저녁 영수는 근처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타지에서 보내는 밤이라 그런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과 만나지 못한 실망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엇갈렸죠. 내가 너무 성급했나?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면 민호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내일이 민호의 생일인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핸드폰을 꺼내 민호의 예전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민호야, 아빠다. 내일 내 생일이지? 서울에 와 있다. 만나고 싶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렸지만 밤늦도록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작은 실망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민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떡을 들고 가기로 했어요. 비서를 통해서라도 전해달라고 부탁해 보려고 했죠. 민호의 생일 아침 영수는 여관에서 정성스럽게 포장해둔 떡을 꺼냈습니다. 하룻밤을 지낸 후에도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아이스박스 덕분에 신선함도 그대로였죠. 오늘은 꼭 전해드려야겠다. 영수는 마음을 다잡고 민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설령 민호가 직접 만나주지 않더라도 떡만이라도 전해주고 싶었죠. 회사 로비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갔습니다. 어제와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호 부장님께 이걸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수는 떡 상자를 내밀며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지입니다. 오늘이 생일이라서 직접 만들어 왔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메시지도 함께 남기시겠어요? 네, 아빠가 왔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고요. 직원은 메모를 적고 떡 상자를 받아주었습니다. 영수는 고마워하며 회사를 나왔어요. 이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직접 만나서 전해주지 못한 게 서운했어요. 그래도 떡만이라도 전해졌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죠.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서울 지역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세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영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아버지, 정말 서울에 와 계신 거예요? 응, 내 생일이라서 왔다. 전화 너머로 민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정말 바빠서 만나기가 어려워요. 해외 출장도 내일 떠나야 하고. 영수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역시 아들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알겠다. 바쁜데 미안하다. 아버지, 떡은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응, 내 엄마가 해주던 그 떡이야. 맛있게 먹어라. 통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0년 만에 나눈 대화치고는 너무 서먹했죠. 오후가 되어서 영수는 민호의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곳저곳 물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마침내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민호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고 영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영수는 망설였습니다. 민호가 바쁘다고 했는데 집까지 찾아가는 게 맞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이 아니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용기를 내어 아파트 경비실에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2005 김민호 씨 계신가요?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입니다. 경비원은 내선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이 뜻밖이었어요. 민호 씨는 출장 중이시고 부인께서 올라오시라고 하네요. 영수는 놀랐습니다. 민호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10년 동안 소식을 몰랐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민호 아내 지연이에요. 아,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연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넓고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민호가 정말 성공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작은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6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준서야,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준서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영수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손자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아버님, 민호가 아버님 이야기를 자주 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어릴 때 아버님과 함께했던 추억들 말이에요. 기차 여행 이야기도 하고 아버님이 얼마나 멋있는 기관 사셨는지도 자랑하던데요. 영수는 의외였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미워할 줄 알았는데 좋은 기억들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서로 자존심이 있으시잖아요. 민호도 먼저 연락드리고 싶어 하는데 아버님이 싫어하실까봐 못하고 있어요. 지연의 말에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서운했던 게 아니라 민호도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지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영수는 그동안 몰랐던 민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준서는 그들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민호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아버님, 민호가 내일 오후에 출장해서 돌아와요. 그때까지 저희 집에 머물러 보시는 게 어때요? 지연의 제안에 영수는 고민했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괜찮을까요?
민호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사실 민호가 가끔 아버님 꿈을 꾼다고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영수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지연은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기차 운전하는 거 어려워요? 조금 어렵지. 하지만 재미있어. 저도 커서 기차 운전할래요. 준서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민호가 떠올랐습니다. 민호도 이렇게 기차에 관심이 많았었죠. 아버님, 민호가 어릴 때도 기차를 좋아했나 봐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그 애가 5살 때였나. 기차역에 데리고 가서 기차를 보여줬었어. 그때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네. 영수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부자 사이가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었어요. 아버님이 만드신 떡 정말 맛있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회사에서 떡을 맛보고는 어머니 생각이 났다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했어요. 그래요? 처음 만들어 본 건데. 민호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맛과 똑같다고요. 그 말을 듣고 영수는 뿌듯했습니다. 아내 미경의 레시피를 제대로 따라한 것 같아서 기뻤어요. 밤이 되어 준서를 재우고 나서 지연과 영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민호가 왜 집을 나갔는지 아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엄격했나 봐. 그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했어. 민호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아버님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지연의 말에 영수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일하겠다고 했을 때 자신은 고향에 남아서 자신처럼 철도 일을 하기를 바랐었죠. 그게 민호에게는 억압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제가 중간에서 연결해 드릴게요. 내일 민호가 돌아오면 깜짝 놀라겠지만 분명히 기뻐할 거예요. 지연의 말에 영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말 민호와 화해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영수는 준서와 함께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마치 어린 시절 민호와 놀아주던 때가 떠올랐죠. 할아버지, 아빠가 왔어요. 준서가 현관 쪽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갑자기 긴장되어서 몸이 굳었어요. 10년 만에 아들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민호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영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서로 마주본 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빠.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호야. 영수도 간신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키도 더 커 보였고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은 여전히 어린 시절 그대로였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내 생일이라서 왔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영수도 마찬가지였어요. 10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바빠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출장을 가야 해서. 그래, 알겠다. 영수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하루아침에 좁혀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럼 나는 내일 아침 기차로 돌아가마. 영수가 말하자 민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붙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게스트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와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의 소원을 이룰 수 없을까봐 걱정도 되었죠. 새벽에 영수는 조용히 일어나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 미경의 편지와 함께 민호에게 남겨주고 싶었어요.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어.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영수는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새벽 5시 영수는 조용히 일어나서 짐을 챙겼습니다. 민호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떠나려고 했어요.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죠.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2통을 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쓴 편지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 미경이 남긴 편지였어요. 민호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직접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손자는 봤으니 다행이야. 영수는 잠들어 있는 준서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며 속삭였습니다. 귀여운 손자의 모습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왔어요. 아버님, 벌써 가세요? 응, 기차 시간이 있어서. 아침도 드시고 가세요. 민호도 곧 일어날 텐데. 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가 바쁘다고 했는데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마웠어요. 며느리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나서 다행이야. 아버님,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영수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거든요. 영수는 아파트를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지하철은 한산했어요.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래도 왔다 갔으니 된 거야. 영수는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비록 민호와 제대로 화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좋은 아내와 귀여운 아들까지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출발하는 기차였어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대합실에서 기다렸죠. 그런데 오전 8시쯤 영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기차역에 있어. 아버지, 편지 읽었어요. 어머니 편지도.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나 봐. 아버지, 저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기차 타지 마세요. 뭐, 제발 기다려주세요. 저도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수는 놀랐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할 줄 몰랐거든요. 민호야, 아버지, 10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먼저 연락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미워할까봐. 민호의 말에 영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만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도 그랬다. 너를 보고 싶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나갔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전화 너머로 민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저 지금 서울역 앞이에요. 어디 계세요? 대합실에 있어. 금방 갈게요. 기차 타지 마세요. 통화가 끝나고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민호와 화해할 수 있을까요? 10분 후 대합실로 민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호가 영수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가 영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도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민호야,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연락도 못해서. 서울역 대합실에서 부자가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아버지, 어머니 편지 읽고 많이 울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길 바라신다고 하셨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민호의 말에 영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 미경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민호야, 나도 그래.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만든 벽이 드디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아버지, 집에 같이 가요. 민호가 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 출장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출장은 미뤘어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민호의 말에 영수는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일정을 미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서울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민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부자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아버지,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버지께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잘 지낸다고만 말씀드렸죠. 그랬구나. 나는 내가 나를 싫어해서 연락 안 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전화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혹시 아버지가 전화를 끊으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서로의 진심을 듣고 나니 그동안의 오해가 말끔히 풀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과 준서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아버지, 안 가세요? 준서가 영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응, 할아버지 며칠 더 있을 거야. 와, 좋아요. 준서가 기뻐하며 방방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영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님,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 드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할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며느리 덕분에 우리 부자가 화해했네요. 아니에요. 원래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영수는 준서에게 기차 이야기를 해주고 민호는 어릴 때 추억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아빠, 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기차 여행 간 거 기억나요? 그럼 그때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저도 준서랑 기차 여행 가고 싶어요. 좋지, 할아버지가 안내해 줄게. 영수는 손자와 아들과 함께 기차 여행을 하는 상상을 하며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민호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민호가 직접 차를 몰고 왔어요. 10년 만에 아들이 고향 집에 오는 거였죠. 와, 할아버지 집이 여기예요? 준서가 시골 풍경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응, 내 아빠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야. 집에 들어가니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옛 방을 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아버지, 제 방이 그대로 있네요. 너 언젠가 돌아올 줄 알고 그냥 뒀어. 민호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민호가 온 걸 반가워했어요. 마을회관에서는 작은 환영 모임이 열렸죠. 영수야, 아들이 정말 잘생겼네. 부럽다, 부러워. 성공한 아들 둬서.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영수는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민호 생일이에요. 다 같이 축하해 주세요. 영수가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럼 떡이라도 해야지. 마을 아주머니들이 나서서 떡을 준비해 주었어요. 영수가 만든 떡도 함께 나왔죠. 할아버지가 만든 떡이 제일 맛있어요. 준서가 말하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서 영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도 함께 앉았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민호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원 이뤄드렸어요. 우리 가족 다시 하나가 됐어요. 영수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편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속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올게요. 그래, 좋다. 준서도 할아버지랑 더 놀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도 그래. 민호 가족이 서울로 올라가는 날, 영수는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너희도 건강해라. 할아버지, 또 올게요. 준서가 손을 흔들며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떠나는 걸 보며 영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다릴 이유가 생겼거든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가 다시 찾아올 날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는 기차 선로를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달려온 그 선로 위로 오늘도 기차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마치 사랑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였죠. 여보, 우리 가족 이제 정말 하나가 됐어요. 영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에서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김영수의 늦은 여행은 끝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으니까요.